지금까지 우리는 변수가 하나 있을 때 그 한 변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범주형 변수다. 명목척도다. 빈도백분율을 구하겠다. 원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 키가 있으면 연속형 변수네. 등간이나 비율 척도겠다. 그럼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박스 플롯으로 표현하겠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니까 자료의 대표값은 뭘로 쓰겠다? 평균, 중위수. 산포는 표준 편차, 분산을 쓰겠다. 그럼 범주형 변수에서의 대표값은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이게 대표값인 거야. 자, 근데 이제 확장을 시켜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개가. 자, 예를 들어서 성별과 삶의 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주시냐면 기존에는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범주형 변수이고 명목척도이니까 빈도 백분율을 구하고 원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이 집단을 표현할 수 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네. 그 뭐야? 연속형이고 등간 또는 비율일 거고 등간과 비율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 집단을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상자도표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발전이 돼서 요 두 변수 사이에 성별과 삶의 질 사이에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발전이 되는 거지. 이제 변수들 사이에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해보자. 그러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상관관계와 두 번째 인과관계라는 것으로 나눠진다. 상관관계는 서로 상자에 관계가 한자를 써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서로 관계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을 단어를 분리를 하면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으로 분리가 되는데 코라고 하는 접두어는 공동의, 공통의, 릴레이션은 관계. 언제? 두 변수 간의 공통의 관계를 보는 것이 상관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있을 때 상관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을 상관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 상관분석이에요. 여기서 좀 더 확장시키면 교차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연관성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요인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신뢰도라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상관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는 어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인과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를 X 독립변수라고 표현하고 영향을 받는 변수를 Y 종속변수라고 표현해줘요. 종속변수라고 표현해줘요. 그런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분석 기법마다 관점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줘요. 회귀 분석에서는 설명변수와 반응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설명변수를 따다른 말로 예측변수라고도 얘기해줘요. 공학에서는 인자와 특성값, 인자는 다른 말로
사회과학에서는 요인이라고 해주고 특성값은 critical quality, 그래서 CTQ라고 불러줘요. 제조업에서는 투입 변수, 산출 변수. 구조 방정식은 외생 변수, 내생 변수라고도 불러줘요. 또 이 인과관계는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 선 후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일부 사회과학에서는 선행 변수, 후행 변수라고도 하고 원인 변수, 결과 변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변수의 종류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변수인데도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러요. 그런데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요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독립변수를 X로 표시하고 종속변수를 Y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속 얘기할 때 말할 때는 독립변수라고 하고 쓸 때는 뭐라고 쓰겠다? X. 종속변수라고 말하고 쓸 때는 Y라고 쓸 거라고요. 독립변수는 그래서 영어로는 또 뭐라고 하냐? 종속변수가 dependent variable이에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 그래서 영어로 DV. 독립 변수는 independent variable. IV라고 얘기해요. 디펜던트라는 동어를 예전에 언제 처음 들었냐면 7월 사회생이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할 때 그 독립이라는 얘기를 그때 본격적으로 제대로 알았는데, 자 그럼 왜 통계학에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고 쓰느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나 어제 자다가 새벽 4시에 깼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새벽 4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빵하고 우유가 있어서 새벽 4시에 빵과 우유를 허겁지겁 먹었더니 아침에 탈이 났어. 자, 시간의 흐름상 빵과 우유를 먹었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탈이 났죠. 그러니까 빵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탈이 난 거지. 만약에 어제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 한 잔 먹고 잤으면 탈이 났을까? 안 났을 거라고. 즉, 이 탈 난 것은 빵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탈이 난 거야. 그래서 종속이라는 개념을 쓴 거야. 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빵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탈이 났다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속되어 있다. 라고 쓴 거야. 자, 만약에 한 달 후에 새벽에 또 자다가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 탈이 나겠지. 탈이 나겠지. 그런데 만약에 2달 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탈이 났어. 그럼 새벽에 빵을 먹었을까? 그건 모르지. 새벽에 빵을 먹었으면 탈이 날 거예요. 근데 탈이 났다고 해서 탈이 났다고 해서 새벽에 빵을 먹었을 거냐? 그건 별개죠. 독립된 사건이라고.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얘기해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빵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탈이 난 거야. 빵과 우유를 먹어서 거기에 반응해서 탈이 났다. 반응변수. 그러면 탈난 것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할 수 있어? 빵을 먹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게 설명변수. 한 달 후 새벽에 빵과 우유를 먹으면 그 다음날 탈이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예측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수들의 이름은 이렇게 통계들 용어들은 어떠냐? 그 학자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X, Y로 표현해준다. 이 정도 알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실무적으로 가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엑셀에 데이터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행이라도 하고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레코드라고 하죠. 컴퓨터는 레코드. 여기를 열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필드. 컴퓨터는 필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케이스. 얘를
변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불러준다. 자, 데이터 입력 규칙은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었다라면 한 사람의 데이터는 한 줄에 전부 입력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데이터는 한 줄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는 동일한 측정 항목, 성별이면 성별만 들어가야 된다고, 연령이면 연령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셀. 요 셀에는 데이터가 한 개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데이터를 통계 분석 관점에, 통계 관점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야. 그런데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입력하느냐? 엑셀에 입력하는데 엑셀에서 여기서 값 입력하고 엔터 치면 데이터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보통 여기로 가요. 엔터 치면. 물론 옵션에서 설정해주면 여기로 가는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성별, 연령, 대졸, 삶의 질 이렇게 입력한다고. 그럼 뭐예요? 여기에 이게 케이스가 되겠지.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계 비전공자들이 데이터 입력할 때.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뭐예요? 얘를 이렇게 옮겨줘야죠. 행과 열을 전환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력하느냐?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 입력할 때 이렇게 줘요. 뭐냐면 여기다 줘. 뭐냐? 아이디 1번. 그래서 여기다 아이디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뭐를 넣냐? 1번 아이디의 성별, 그 다음 세 번째 1번 아이디의 연령, 1번 아이디의 삶의 질 입력해줘. 그 다음 여기다가 2번 아이디의 성별, 3번 아이디의 2번 아이디의 연령, 2번 아이디의 삶의 질 이렇게 입력해줘요. DB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측정 항목이라고 주고 아이디를 딱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요. 데이터베이스 실제 입력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많아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려면 뭐냐?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얘를 아이디 기준으로 다시 뭐냐? 얘를 나랍 해줘야 돼. 요즘 빅데이터다 뭐를 하는데, 이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처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뭐냐? 데이터 전처리예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B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데이터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처리할 때 데이터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져요. 정형 데이터는 이러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비정형 데이터 얘기하지 말고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생략된 것도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이 전처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통계를 분석 관점에서 통계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만든 데이터는 분석한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느냐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입력을 하자고요.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느냐?
네 가지만 조사하죠. 성별, 학력, 연령,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 첫 번째 사람은 남자인데 대졸이고 27인데 삶의 질 7점. 두 번째 사람은 여자이고 고졸이고 17살이고 삶의 질은 4점. 세 번째 사람은 여자이고 대학원졸이고 42세에 8점. 네 번째 사람은 남자이고 대졸이고 57세에 삶의 질이 3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계 분석 관점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변수를 찾는 거야. 전제 조건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전제 조건이고, 첫 번째가 변수를 찾는 거야. 그럼 변수는 뭐냐? 이게 변수라고. 데이터 입력 규칙에 입력을 했으면 변수 찾긴 쉬워요. 그 이름들이 4개가 변수라고. 컴퓨터에서는 필드, 행렬에서는 열, 해당되는 게 변수야. 두 번째, 종속 변수를 찾는 거야. 종속 변수. 자, 4개 변수 중에서 종속 변수가 뭘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도 종속 변수는 몇 개냐? 보통 1개야. 1개, 2개인 경우가 많아. 자, 그럼 이 4개 변수의 종속 변수는 뭐냐? 첫 번째, 시간의 흐름상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두 번째,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되는 거. 세 번째, 연구자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성별, 연령, 학력, 삶의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시간 흐름상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 삶의 질. 그러면 종속 변수는 뭐냐? 얘가 종속 변수라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독립 변수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독립 변수가 나와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래서 보통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속 변수 하나에 독립 변수가 여러 개예요. 종속 변수 하나에 독립 변수 여러 개. 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분석은 통계 분석,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런 분석 기법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종속 변수 하나고 독립 변수가 몇 개? 3개지. 3개니까요? 3개는 왜 이렇게 3개인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각각 3번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 전체가 분석 미치는 방법.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 해요. 맨 처음에는 각각 해. 그래서 분석을 몇 번 해줘야 돼, 그러면? 3번 하는 거지. 3번 하는 거야. 각각 통계 분석을 해서 다음에 나오겠지만 뭐가냐? p-밸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것만 골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질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분할 때 그냥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좀 더 큰 의미에서 독립 변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변수가 독립 변수예요. 성별하고 삶의 질 따지면 성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를 수 있다고. 남자의 삶의 질과 여자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성별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학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령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3개가 다 영향을 준다? 모르지.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각각 분석을 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걸 찾는 게 목적인 거야.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찾은 것, 이게 0.6가 작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만약에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초 통계 분석.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t-테스트, 아노바 이런 분석인 거예요. 이런 것을 중고급 분석.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귀 분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각각 몇 번? 3번을 할 거예요. 3번. 자, 이때 그러면 분석을 할 때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이제 같이 생각해줘요. 성별과 삶의 질을 따질 때 종속 변수가 삶의 질, 독립 변수가 성별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변수의 유형. 여기서 이 유형이 들어가는 거야. 범주형, 연속형. 명목서열 등간비에서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 자, 종속 변수. 반응 변수고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결과에 해당된다.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 Response variable 반응 변수라고 한다.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주는 변수로 원인에 해당된다. 독립 변수 Independent, 예측 변수 Predict, 그다음에 팩터 인자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표현이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다음. 자, 그럼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너네 아빠, 너네 공업부가 만든 거야. 통계 분석 기법을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건너뛰고 뭐 해야 되느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해야 돼.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해야 되고 분포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신뢰 수준이라는 걸 해야 되고 신뢰 구간이라는 걸 하고 가설 검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 t-테스트하고 아노바하고 해야 분석 기법이 나온다고. 참고적으로 t-테스트라는 분석 기법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기법으로 각각의 집단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이고 등분산을 가정을 만족할 때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이 t-테스트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차근히 가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분석할 때는 어떠냐? 이걸 몰라도 이런 이론을 몰라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구도 몰라도 뭐 4기통이니 8기통이니 몰라도 브레이크의 원리, 엑셀의 원리 몰라도 되잖아요. 뭐만 알면 돼? 엑셀, 브레이크, 핸들 깜빡이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4기통이니 8기통이니 휘발유니 디젤이니 뭐 브레이크의 원리 이런 것들은 통계 이론이고 운전하는 것에서는 엑셀, 브레이크, 핸들 깜빡이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통계는 뭐냐? 4기통, 8기통에 해당되는 것이 미적분 행렬, 엑셀, 핸들, 깜빡이, 브레이크 해당되는 것이 뭐냐? 데이터와 변수, 그 다음에 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4가지를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어? 성별, 연령, 학력, 삶의 질을 봤다고요. 그죠? 자, 첫 번째 분석. 뭘 하느냐? 성별하고 삶의 질을 생각해 보자고. 종속 변수 뭐야? 삶의 질, 독립 변수, 성별. 자, 독립 변수 성별, 범주형, 연속형. 성별은 남자, 여자, 문자로 돼 있으니까 범주형. 이 범주형이면 높낮이, 남자, 여자 사이 높낮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냐? 서열 척도가 아니니까 명목 척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변수를 구분할 때, 척도를 구분할 때 범주형, 연속형,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얘기할 때는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뭐를 보느냐? 성별, 연령, 학력 같은 건 쉬운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면 삶의 질을 측정할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은 전혀, 2는 아니다, 3은 보통이다, 4는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일반적인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이 변수의 측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실적인 강도 4.7, 혈압 120, 80 기계로 잰다고. 이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정서 상태를 표현할 때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냐 이거야. 기계가 없다고. 뭘로 측정해? 설문지라는 걸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리커드라고 하는 학자가 라이커드라는 학자가 5단계로 부족했다 해서 라이커드 5 스케일 5점 척도다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럼 이 5점 척도는 1. 전혀 아니다. 명목 척도야. 자, 2. 1과 2 사이에는 높낮이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서열 척도예요. 그 다음 3. 요 1과 2 사이의 간격 1이지. 그 다음 4와 5 사이의 간격 얼마예요? 1이지. 그러면 1, 2 사이의 간격 1하고 4, 5 사이의 간격 1이 같을까? 정민아, 행복하십니까? 고모부가 5점이라고 했어. 네가 5점이라고 했어. 점수는 같네? 그럼 고모부의 행복한 정도하고 정민이가 행복한 정도 5점 같나? 다르지. 연속형 변수인 등간이나 비율 척도면 온도가 10도, 10도면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달라. 그래서 얘는 뭐냐? 등간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 얘는 서열 척도예요. 리커드 척도는 서열 척도야. 그런데 리커드 척도로 물어보는 것은 한 문항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한 문항으로 행복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뭐냐? 여러 문항으로 물어봐. 그리고 이 여러 문항을 물어본 걸 나중에 어떻게 하냐? 평균을 내줘요. 3.7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뭘 취급하냐? 얘를 등간 척도 취급해요. 그래서 원래 리커드 척도는 서열 척도이지만 분석을 할 때는 연속형 변수인 등간 척도 취급을 해줘.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리커드 척도, 4점 척도, 5점 척도, 6.7도, 7.7도, 10점 척도 이런 것들은 원래는 서열 척도지만 등간 척도 취급을 한다. 그다음 반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 27, 38, 24, 42 이렇게 물어봤어요. 범주형 연속형. 숫자니까 연속형. 명목서열 등간 비율. 등간 또는 비율. 아직 등간하고 비율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등간 또는 비율. 등간 또는 비율. 그래서 앞으로 고모부가 뭐라고 할 거냐? 등비라고 할 거라고. 그럼 뭐냐? 등간이나 비율일 거야. 명목과 서열은 구분이 필요 없을 때는 명서, 구분이 필요할 때는 명목과 서열. 명목과 서열은 구분해야 돼. 그런데 연령이 27살이나 24살이나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 통칭 어떻게 하냐? 20대, 30대, 20대, 40대 이렇게 원래 연속형 변수를 임의의 구간으로 묶으면 무조건 서열. 무조건 서열. 이거 분석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에? 자, 그래서 예제를 보자고. 종속 변수가 삶의 질이야. 얘는 아까 7.4점 이렇게 적잖아요. 10점 척도로 물어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분석 관점에서 뭐냐? 등간이나 비율 척도야. 그러면 종속 변수는 삶의 질이니까 등간이나 비율 척도야. 왼쪽으로 가. 독립 변수가 몇 개야? 변수의 개수가. 변수는 하나지. 데이터는 남자 여자 2개고. 실제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3개지만 지금 현재는 성별이라는 독립 변수 하나만 보니까 1개. 독립 변수가 명목설 등간 비율에서 명목. 수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레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컴퓨터 쪽에서는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통계학에서는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다른 말로 뭐냐? 집단의 수. 독립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집단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성별이 독립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집단의 수가 몇 개야? 남자, 여자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2개야.
수준이 두 개. 자, 짝이라는 개념이 이게 짝이 조금 어려워. 짝이라는 것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남자의 삶의 질이 있고 B라고 하는 여자의 삶의 질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남자의 삶의 질과 B라는 여자의 삶의 질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있으면 큰일 난다고. 전혀 별개의 사람이니까 두 사람 관계가 없어. 이게 짝이 아닌 거야. 짝이라는 개념은 삶의 질을 측정을 해. 그리고 나서 좋은 음악을 2시간 더. 그리고 삶의 질을 측정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남자에서 삶의 질을 측정을 하고 좋은 음악을 2시간 듣고 삶의 질을 측정해. 그럼 어떻게 해? 음악을 듣기 전에 삶의 질과 음악을 들은 후에 삶의 질이 나오겠지.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있지. 이게 짝이야. 그 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사람에게서 동일한 데이터를 2번 측정한 것을 짝이라고 해요. 이 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페어라고 얘기해요. 지금 짝 안 이뤘지? 정규성.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정규 분포라는 것을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그다음 또 여기는 없지만 정규 분포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등분산. 이퀄 베리언스. 등분산이라는 게, 등분산의 반대말 이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정규 분포하고 t-테스트 하면서 그때 가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정규 분포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정규 분포이면 투 샘플 t-테스트, 인디펜던트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흔히 t-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맨 히트니, 맨과 히트니는 두 사람의 이름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게 비모수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의 차이는 뭐냐면, 모수 검정은 모집단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t-테스트는 평균을 가지고 분석을 해줘요. 비모수는 모집단의 모수가 아닌 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가 뭐라고 했다? 평균 표준 편차가 모수라고 했다. 근데 평균 표준 편차가 아닌 다른 값.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중위수 또는 뭐 순위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그젠플 2번. 학력과 삶의 질을 보자고요. 종속 변수 삶의 질, 등간이나 비율 척도지. 학력은 문자 숫자, 문자, 범주형, 초절, 중절, 고절, 대절, 높낮이 있어. 그러니까 서열. 종속 변수 삶의 질, 등간. 독립 변수 개수 몇 개? 승민아, 독립 변수 몇 개니? 독립 변수는 학력 하나. 독립 변수 학력은 명목설 등간 비율, 서열. 수준이 몇 개? 지금 초절, 중절, 고절, 대절 했으니까 몇 개? 3개 이상. 역시 정규 분포. 등분산 있고, 만족을 하면 one way ANOVA.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일명 ANOVA. 분산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회과학에서는 별량 분석이라고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F테스트라고도 해줘요. 통계학에서는 흔히 ANOVA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정규 분포가 아니면 비모수 검정. 크루스칼과 왈리스라는 학자가 만든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이다라는 것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100명을 조사했더니 초졸인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100명 중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20살부터 60세인 사람까지만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칩시다. 초졸인 사람 몇 명일까? 20에서 60세 중에 초졸인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1명? 2명? 중졸은 뭐 초졸보다 많겠지만 뭐 3명? 이렇게 될 거라고요. 고졸은 뭐 한 50명 될 거고, 대졸 한 뭐 50명 될 거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뭐냐? 이 네 집단 초졸의 삶의 질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이 평균이 어떻게 해? 2명이면 요 2명의 삶의 질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 초졸인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추정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표본에 2명 가지고 평균 구한 거하고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는 오차가 굉장히 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수, 표본의 N수가 적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한 집단당 N수가 가능하면 몇 명? 30명. 이 이유도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30명 이상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 초졸 2명, 중졸 3명은 의미가 없어서 보통 어떻게 하냐? 이거 합쳐. 그럼 어떻게 돼요? 고졸 이하하고 대졸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수준이 몇 개예요? 승민아, 수준이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2개. 작음 안 이롭고 정규성 만족하면 T테스트가 되는 거야. 결국 분석 관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T테스트 아노바는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다른 분석 같지만 분석 관점에서 보면 결국 T테스트 아노바는 뭐다? 같은 기법이라고. 차이점이 있으면 T테스트는 2집단일 때 아노바는 3, 4, 5집단일 때 쓰는 거야. 자, 이그젠플 3번. 종속 변수가 삶의 질, 독립 변수가 연령. 삶의 질 등간이나 비율이고 연령은 연속형. 자, 27, 34 하면 연속형 변수니까 등간이나 비율이지. 종속 변수가 등비. 독립 변수의 개수 몇 개? 연령 하나. 독립 변수 연령은 등비. 무슨 분석? 회귀 분석. 정확하게는 단순 회귀 분석이야. 이거 자료는 단순 회귀 분석을 해야 돼. 그런데 분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회귀 분석은 좀 까다로워요. 회귀 분석 까다로운데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하면은 회귀 분석인데 만약에 이렇게 분석하면 뭐라고 한다? 상관 분석이라고 했죠. 그럼 재미난 게 있어요. 회귀 분석을 했을 때 P밸류와 상관 분석을 했을 때 P밸류가 같아. 정확하게는 단순 회귀 분석일 때. 그래서 실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단순 회귀 분석 안 해요. 뭐 한다? 상관 분석을 해. 왜? 내 목적 자체가 여기선 뭐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고 얼마나 주고 이걸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거. 예, 걸러내는 것, 필터링의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회귀 분석까지 안 해도 상관 분석만 해도 돼요. 왜? 상관 분석이 회귀 분석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런데 이거 좀 더 발전시켜서 연령을 27, 34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이렇게 잡아주면 서열로 바뀐다고 했어. 서열. 그러면 독립 변수가 서열. 수준이 몇 개야? 5개네? 3개 이상. 정규성 만족하면 아노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단순 회귀 분석과 아노바도 결국 무슨 분석이다? 같은 분석인 거야.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등간이나 비율 척도일 때에 좀 더 초점이 잘 맞아 있고 해석을 잘하고 설명이 쉬워.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명목이나 서열 척도는 아노바가 좋은 거야. 근데 또 아노바 또 얘기했었지. 뭐 아노바는 또 결국 무슨 분석이다? 집단이 2개면 예를 들어서 59세 이하하고 60세 이상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 거야? 2집단이니까 어떻게 돼? T테스트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또 T테스트도 뭐? 정규성 여부에 따라서 비모수 검정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분석 기법인 T테스트, 매니튜니, 와네이 아노바, 크루스칼 왈리스,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은 전부 다 별개 분석인 거야. 그러나 실제로 안에서 두드려 보면 모두 동일한 분석인 거야. 다만 어디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변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분석 기법을 쓰는 것이 좀 더 타당하냐,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분석 기법 각각을 설명할 때 t-테스트하고 비모수 검정 뭐 맨유틴하고 설명을 쭉 할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그때 그냥 수식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분석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개념적인 원론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뭐를 하냐? 그러면 각각의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도 나오겠지. 만약에 해봤더니 뭐가 있냐? 연령이 유의했고, 연령이 유의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유의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유의했다. 각각 분석을 했더니 그럼 나중에 그럼 어때? 성별, 연령 이러면서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t-테스트, 아노바, 상가분석, 회계분석, 단순 회계분석 했던 요 세 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종속 변수가 뭐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 세 개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분석을. 자, 종속 변수, 삶의 질, 명목세 등간 비율, 등비, 독립 변수 개수 몇 개야? 독립 변수 이제 세 개지. 2개 이상. 독립 변수가 성별은 뭐예요? 연령, 등비, 소득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700만 원 했을 거라고. 등비, 스트레스 1.2점, 3.4점 이렇게 등비 냈을 거라고. 그럼 뭐예요? 전부 등비야. 이렇게가 무슨 분석? 다중회계 분석. 다중회계 분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성별이 들어갔으면, 성별도 유의했다고 치면, 성별은 무슨 분석? 어떤 변수예요? 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 변수가 혼합돼 있지. 혼합돼 있어요. 그러면 요때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왼쪽은 실험 연구, 오른쪽은 서베이, 조사 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사한다면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 더미 회계 분석. 실험에서는 코베레이트를 잡아서 분석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안코바. 안코바. 자세한 건 나중에 분석 기법 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 또 뭐냐? 유의한 변수가 얘네도 없어. 뭐만 유의하냐? 성별, 학력, 종교 이런 것만 유의한 거야. 자, 그럼 변수가 2개 이상이 결로 오겠지. 그런데 보면 성별, 범주형, 명목이고, 학력, 범주형, 서열이고, 종교, 범주형, 명목이고, 전부 명목으로 돼 있다고. 명목이나 서열로 돼 있다. 그럼 뭐냐? 이때 변수가 2개면 2A 아노바, 변수가 3개면 3A 아노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일명 이제 일반 선형 모형, 제너럴 리니어 모델. 예전에는 제너럴에서 G까지 붙여놨는데 요즘은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만 써. LM 쓰는데, 그래서 이게 1A 아노바, 2A 아노바, 3A 아노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뭐 나중에 좀 더 가면 뭐 팩토리얼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면 다른 분석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로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통칭 리니어 모델, 선형 모형이라고 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t-테스트 아노바 결국 같은 분석 기법이다. 아노바와 회계복도 결국 같은 분석이다. 그걸 뭐라 통칭해서 그래서 같은 분석이라서 선형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줘요. 큰 틀에서는 선형 모형. 세부시키면 t-테스트 아노바 회계 분석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각각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계 분석 기법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론적인 얘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그래프적인 표현 방법들 모든 그래프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몇 가지 그래프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론에서 첫 번째 어려운 문제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뭐 PDF, CDF 뭐 그런 얘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시다.